세 가지 보내드린 거 있죠. 한번 읽어보세요. 예. 바깥 의미로 생긴 바깥 의미로 성립된 것이 공, 없다. 이치, 대경과 식 다른 요소가 없다. 그죠? 그리고 색이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어가는 곳, 자의 정의가 성립된 것이 없다. 이제 들으면 돼요. 들으면 돼요. 색이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어가는 곳, 자의 정의가 성립된 것이 없다라고 했잖아요. 아니, 전번에 우리가 요거 세 가지, 유식이 가장 중요한 개념, 요거 알아야 된다고 했잖아. 바깥 외경으로 성립되지 않는 어떤 법이 바깥 외경으로 성립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에 이제 세 가지 이제 사례를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 이제 마지막에 색이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어가는 곳, 자의 정의가 성립된 것이 없다 했잖아. 자의 정의가 성립된 것이 없다. 성립되지 않았다. 이제 이 말이잖아. 그러니까 정말에서 색이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어가는 곳. 색이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어가는 곳. 비교로 말하면 컵이라고 말하는 이 소리가 들어가는 곳. 자의 정의가 성립된 것이 없다. 이 말이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때? 자의 정의가 성립된 것이 없기 때문에 바깥 외경으로 성립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거든. 그죠? 그 꽃에다가 뭐라고 적었던가요? 자의 정의가 성립, 꽃이라고 말하는 꽃이라고 있죠? 꽃이라고 말하는 꽃은 꽃이 아니다. 이제 이 말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어린애가 만약에 태어났다, 가정으로. 어린애가 만약에 태어나면, 어린애가 태어난 애에다가 우리가 어때요? 태어나기 전에는 태어나자마자 이름을 그날 막 바로 붙인다든가 그런 건 아니잖아. 그죠? 일반적인 이야기라. 태어나고 난 뒤에 얼마나 있다가 이제 이름을 붙이잖아. 그러면 태어난 아이가 그러면 이 말대로 그대로 할 것 같다면 아이 있잖아. 아이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어가는 곳 있죠. 그것은 아이가 아니다 이 말이라. 아이가 아니다. 왜? 정말에서 우리가 만약에 동훈이가 태어났다 그러면 동훈이가 태어났을 때 이름을 붙이기 동훈아라고 말하기 전에 동훈이에요 아니에요? 동훈이 아니지. 동훈이 아니라고 그가. 동훈이 아니라. 아니지. 그럼 누구야? 우리가 이런 우리가 그 앞전에 이 부분을 많이 했잖아. 거울에 드러난 영상이 본인의 얼굴이 저쪽 거울에 드러났다. 그러면 드러난 거울이 본인이냐 이렇게 물으면 아니다라고 했잖아. 그러면 뭐예요 저게? 영상이잖아. 그죠? 영상인 건 알겠잖아. 영상은 무상한 거예요, 항상한 거예요. 응? 영상이 어떻게 무상이 돼? 요소로 성립되어 있는 게 없잖아, 영상은. 네? 무상은 요소로 성립되어 있지만 저 거울에 있는 영상은 무상이 아니잖아요. 항상이잖아. 네? 항상은 그냥 계속 가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항상이지. 그러니까 정말에서 거울에 드러난 영상은 어떤 영상이 요소로 성립됐으면 뭐 만들어가지고 두드려가지고 이런 것으로 만들어졌으면 물질로 만들어졌으면 그게 항상 무상이 되는데 그런 게 아니잖아. 항상이잖아. 그죠? 항상에다가
정말해서 애를 만약에 애를 놓게 된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 애를 태어났다 그러면 그 애가 우리가 인식이 될 때는 그 업의 습기로 우리의 업의 습기로 드러나는 거거든. 예. 그 업의 습기로 거기다가 드러난 거기에다가 그 다음에 뭐야 이름을 붙이잖아. 아무개라고 이름을 붙이잖아, 그죠? 아무개라고 이름을 붙이죠. 그러니까 아무개라고 붙이기 전에는 어떻게 돼? 항상으로 드러난다 이 말이야. 항상. 왜 그러냐면 드러난 그것은 어떤 요소로 성립된 것이 아니라 분별한 거라. 분별한 거. 거기다가 어떻게 돼? 거기다가 아무개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면 그때부터 어떻게 돼? 정말해서 동훈이라고 이름 붙였잖아. 동훈이라고 붙였으면 동훈이는 어떻게 무상하잖아요. 무상으로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한 대경에 이 만약에 컵이라고 하는 이 대경 하나가 있으면 이 처음에 만들어져 가지고 이름을 붙이고 그리고 난 뒤에 이 작용할 때까지 우리가 배웠던 삼성 있잖아요. 원성실성, 병계소집성, 의탁이성 이 세 가지가 여기에 다 갖고 있어. 그 세 가지가 다 갖고 있는 것을 이제 구분해내야 되는 거라. 구분해내는 것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컵이라고 말하는 이 소리가 들어가는 곳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곳은 어떻게 돼? 자의 정의가 성립이 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라. 왜? 자의 정의가 성립됐으면 처음부터 동훈이가 나 동훈이야 라고 이렇게 태어나가지고 말하듯이 그래야 되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컵이야 라고 말하지 않고 이쪽에서 이름을 붙이잖아. 거기다 정말해서 분별 가립으로 습기로 드러난 곳에다가 분별로 이름을 붙이는 거라. 저쪽에 있지 않다 이 말이라. 외경적으로 성립된 것이 없는 데다가 여기다가 붙인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외경에다가 여기다 붙일 때 동훈이는 무상하잖아. 그죠? 그거는 의탁이성이 되는 거라. 그리고 컵이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어가는 곳, 자의 정의가 성립된 것이 없다라고 말할 때는 뭐가 되냐 하면 원성실성이 되는 거야. 항상이고 원성실성이다 이 말이야. 거기다가 이 컵이 바깥 의미로 성립돼 가지고 만약에 드러난다, 항상으로 드러난다, 그죠? 가정으로 바깥 의미로 드러난다. 그렇게 드러나면 어떻게 돼? 병계 소집성이 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세 가지를 구분해 가지고 이해하면 많은 도움이 돼. 아까 전에 스님이 이야기한 것, 열심히 이야기한 것, 녹음 하나도 안 됐다고 그러니까 힘이 쭉 빠져버린다. 네, 저도 그래요. 너무 말씀 좋으시고. 다음에 또 소지를 구분하면 이제로 구분했다. 우리 아까 전에 처음에 이제 그거 삼성으로 구분했잖아요. 네. 삼성으로 구분하고 이제는 소지로 구분하면 여기서 처음에 소지 일체가 삼성으로 거둬지는 것으로 주장한다 했잖아. 그죠? 넷째 주장 방식에서 153페이지. 네, 153페이지. 그죠? 처음은 소지 일체가 삼성으로 거둬지는 것으로 주장한다 했잖아. 그죠? 이렇게 소지 일체가 삼성으로 거둬지고 이 소지를 다시 삼성을 이제로 나누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소지를 구분하면 똑같은 말이라 소지를 삼성으로 구분하고 소지를 이제로 구분하면 세 가지 구분했던 것을 다시 이제 이제로 나누면 이 말이라. 세 가지는 병계소집성, 의탁이성, 원성실성이잖아요. 이 세 가지를 이제로 구분하면 어떻게 되냐? 즉 속죄와 진죄 둘이다. 속죄와 진죄 둘로 구분했잖아. 앞전에도 그죠? 속죄와 진죄 둘을 구분하잖아. 속죄와 진죄 둘이다라고 이제의 의미는 아니면 청정도의
구경 소연에는 성의제와 즉 말해서 이제라고 말하지 않게 되면 청정도의 구경 소연에는 성의제와 즉 말해 이제라고 말하지 않으려면 성의제 하나 하고 거기에서 다른 거기에는 세속제라고 말할 수 있다. 즉 말해서 속제와 진제라고 말할 수도 있고 성의제와 세속제 이렇게 말하기도 한다. 이제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중간과 하나같이 동일하게 말하면 즉 말해서 중간학파에서 말하는 중간학파에서 말하는 이제를 구분하는 것을 여기에다가 적용한다면 이런 말씀이에요. 명언의 분석하는 이제의 양이 얻은 의미 그것은 세속제의 정의. 즉 말해서 명언의 분석하는 이제의 양이 얻은 의미. 여기서 이제의 양이 얻은 의미 이 말은 세속으로 있는 것들을 구분하는 양 이 말이라. 즉 말해서 우리 앞전에 했잖아. 세속제와 진제 했죠. 세속제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 앞전에 세속으로 있는 것들을 구분하는 양이라고 했잖아. 지혜, 그죠? 그러니까 정말 컵은 컵, 이게 뭐 모바일은 모바일, 뭐 여러 가지 사물들 여러 가지 있잖아. 이름 붙여져 있는 것들. 네? 그것은 세속제다 이 말이야. 그런 것들은 세속제라고 한다. 그게 바로 서속제의 정의. 거짓과 세속제, 명언제들 뜻이 같다. 예? 그러니까 저 세속제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세속을 거짓이라고 표현했잖아, 그죠? 과도 같다. 세속, 거짓과 세속제, 명언제 이것들은 뜻이 같다, 의미가 같다. 거짓. 성의를 분석하는 이제 양이 얻는 의미. 그것은 성의제의 정의. 성의를 분석하는, 즉 말해서 진실성을 분석하는 이제의 양이 얻는 의미. 그것은 성의제의 정의. 즉 말해서 성의제를 분석하는 이제 양.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지라는 것은 논리적인 지혜 있잖아. 논리적으로 분석해서 얻는 지혜 이 말이거든. 여기서 이지의 양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거 유식에서는 바깥의 의미로 성립이 되어 있는지 없는지를 분석하는 양 이 말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지의 양은 세속제의 의미, 성의제의 의미는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좀 달라. 저기 중간학파에서는 뭐 바깥의 식 외에 바깥의 의미로 성립된 것을 말하잖아. 유식에서는 그죠? 근데 중간학에서는 가면 바깥 배경의 의미 이런 식으로 이제 나중에 바뀌어. 그것은 성의제의 정의. 그러니까 성의제를 또 뭐라고 하냐? 아까 전에 세속제는 거짓, 세속제, 명언제 이렇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성의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공성, 법계가 아니고 여기 법성 이 말이에요. 법성. 계자를 지우고 법성, 공성, 법성, 원성실성, 성의제, 진성, 진여들 뜻이 같은 것으로 인정한다. 이 즉 말해서 성의제라고 하는 말에 이런 말들을 섞어서 쓴다. 다 똑같은 말이다. 말씀하신 거예요. 뜻이 같은 것으로 인정한다. 성의제이면 즉 말해서 원성실성이면 자의 정의가 성립된 것이 다이지만 원성실성이면 자의 정의가 성립된 것이 모두 다다 이 말이야. 근데 아까 전에 색이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어가는 곳 자의 정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이 말 했잖아요. 성립된 것이 없다 했잖아. 그럼 이렇게 보면 여기 성의제이면 자의 정의가 성립된 것이 다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아까 전에 말한 거하고 틀리잖아. 예? 나중에 이제 이걸 생각을 해놔. 왜 틀린지 이건 질문해야 되는 내용이라 이런 거는 나중에 기억해놔야 되는 거예요. 뭘 질문해야 될지 이제 지금 스님이 체크해 주는 거예요. 예. 나중에 이제 이해가 가면 조금 더 깊이 있는 이해를 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고 이제 미리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성의제이면 자의 정의가 성립된 것이 다다, 전부다.
세속죄이면 자의 정의가 성립된 것이 다는 아니다. 왜냐? 의탁이성 자의 정의가 성립되어도 병계 소집성의 법들은 자의 정의가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 말을 했었잖아요. 이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삼성으로 나눴잖아, 그죠? 삼성 중에 그 실으로 성립된 것이 뭐가 있었어요? 원성실성, 의탁이성 이 둘은 실으로 성립돼 있잖아, 그죠? 진실성으로 성립돼 있다 이 말이야. 찾으면 얻을 수 있는 것들이다 이 말이거든. 그럼 병계 소집성은 분별 가립으로만 있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분별 가립으로 있는 것 중에 또 둘을 나눴잖아, 그죠? 아예 없는 거하고 있는 거하고, 그죠? 거북이 털 이런 것은 완전히 마음으로 그냥 분별해가지고 있다라고 한 거고, 저기 그거 저기 허공, 하늘 이런 것은 있는 거잖아, 없는 게 아니고 있잖아, 그죠? 무의의 허공은 있잖아. 예. 그리고 무의의 허공은 병계에 들어가잖아. 병계 소집성이라고 그랬잖아, 그죠? 그리고 병계 소집성이고 그걸 병계 소집성이면서 또 있는 거잖아, 그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 세속으로 진실이잖아, 그죠? 세속으로 있는 것이 있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병계 소집성을 의탁이성으로 하나 데리고 오는 거야. 그러니까 데리고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의탁이성 안에는 어떻게 실으로 성립된 것도 있고 실으로 성립되지 않는 것도 있다 이 말. 왜? 그럼 둘이 섞여 있으니까 그 말씀하신 거예요. 세속죄이면 자의 정의가 성립된 것이 다는 아니다. 원래는 다라고 아까 전에 의탁이성은 실으로 성립된 것이 다라고 했잖아, 그죠? 실으로 성립됐다고 했잖아. 그렇지만 그런 것이 다는 아니다. 왜? 병계 소집성의 법들은 자의 정의가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말해서 분별 가립으로 있는 법들 있잖아요. 예? 분별, 무의의 허공 이런 것들 있잖아. 그런 것들은 자의 정의가 성립되진 않아도 어떻게 돼? 그 의탁이성 안에 이제 들어간다 말. 그렇기 때문에 의탁이성에는 어떻게 돼? 남녀 공학처럼 학교 안에 남자도 있고 여자도 있고 열을 학교처럼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 말. 예. 거짓이면 이런 건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 그죠? 거짓이면 거짓으로 성립될 필요 없다. 거짓이면 거짓으로 성립될 필요 없다. 왜냐? 의탁이성 그것이 거짓이라도 거짓으로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말해서 거짓이면 정말해서 의탁이성을 갖다가 세속이라고 했잖아, 그죠? 세속은 거짓이잖아. 거짓이라고 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거짓이면 거짓으로 성립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말해서 거짓 하나 하고 거짓으로 성립 하나 하고 이렇게 또 나눈 거예요. 거짓에다가 왜 이렇게 나눴냐면 원성실성은 실으로 성립됐잖아. 진실성으로 성립됐잖아. 원성실성의 반대가 뭐예요? 거짓으로 성립돼 있다 이 말의 반대. 맞아. 진실성으로 성립돼 있다 이 말은 진실성으로 성립돼 있다라는 말의 반대는 뭐예요? 거짓으로 성립돼 있다. 이걸 갖다가 그 반대로 치는 거라. 그죠? 그러니까 진실성으로 성립돼 있다는 말의 반대는 거짓으로 성립돼 있다 이 말이거든. 그러면 진실성으로 성립된 것은 원성실성이잖아. 그럼 원성실성의 반대는 병계소집성이잖아. 그죠? 그래죠? 그러니까 병계소집성은 거짓으로 성립돼 있다 이 말이야. 원성실성은 진실성으로 성립돼 있다. 요거 둘이는 딱 반대다 이 말이야. 그렇지만 의탁이성은 뭐야? 거짓으로 성립된 건 아니다. 거짓으로 성립된 것이 아니고 거짓으로 성립은 아예 없는 걸 말하는 것이고 이건 어때? 거짓이다. 세속으로 있기 때문에 거짓이라고 그렇게 표현한다. 이제 이 말씀하신 거예요. 금방 알아듣네.
삼세와 아까 전에 이제 삼세라고 했잖아, 그죠? 네. 삼세는 과거, 현재, 미래잖아, 그죠? 삼세와 물을 파하는 건립 방식, 경량부, 유식, 자속, 셋 일치한다라고 했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 앞전에 배웠잖아요. 앞전에 배운 페이지 수가 139페이지 배웠어요. 139페이지. 139페이지 보시면 아니다. 139페이지. 맞죠? 136페이지네. 136페이지. 136페이지 보시면 보이죠? 다섯째. 삼시를 주장하는 방식에 설일체 유보의 주장 방식과는 같지 않은 것은 했잖아. 그죠? 사가 자가 성립된 시간의 두 번째 찰나에 멸하는 분은 과거의 정의. 다른 사가 생하는 인이 있어도 연이 갖춰지지 않은 힘으로 장소, 시간 어떤 부분에서 생하지 않은 분은 미래의 정의. 생한 것에서 멸하지 않은 것은 지금의 정의 했잖아. 그죠? 앞전에 경영부에서 배울 때 과거, 현재, 미래. 응? 어떤 물질이 어떤 것이 만약에 병이 있다고 비유를 하면 병이 자가 성립된 시간의 두 번째 찰나, 병이 이루어지고 난 뒤에 두 번째 찰나는 어떻게 돼? 과거. 그죠? 이 병이 완성되기 이전의 조건은 뭐예요? 이전. 미래. 그리고 생겼을 때는 그건 현재. 생겼을 때는 현재. 멸하기 전에는 현재다 이 말. 그건 똑같다 이 말씀하시는 거 똑같아요. 앞전에 경영부하고 똑같다. 그리고 또 뭐가 있냐? 물을 파하는 건립 방식 했잖아, 그죠? 물을 파하는 건립 방식 우리 배웠죠. 그거 파립이라고 배웠잖아, 그지? 파립 배웠죠. 파립도 똑같아 이 말씀하시는 거. 물을 파하는 건립, 경량부, 유식, 자속 이건 똑같다 이 말. 파하는 부분 있죠. 이건 똑같다 이 말이다. 우리 그거 공성은 뭐라고 그랬어요? 무파예요, 비파예요? 공은 무파예요, 비파예요? 비파. 없는 것을 파하냐고, 안 그러면 있는 것, 아닌 것을 파하냐고. 있어. 뭐가? 들어가 있어. 공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 공. 여기서의 물을 파라고 했잖아. 없는 것을 파한다고 했잖아. 그죠? 뭐가 없는 것을 파하는 거예요? 앞전에 파립할 때 배웠잖아. 독립적으로 성립되어 있는 라고 하는 거 있죠? 그거는 없잖아. 있어요, 없어요? 예? 없는 것을 파한다 이 말이에요. 없는 것. 왜 없는 것을 파냐고? 없는 것을 분별 가립으로 있다라고 하니까 그걸 파하는 거라. 분별 가립으로 자상으로 있다라고 생각하니까 그걸 갖다가 파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분별 가립으로 있는 것이지. 그거는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그걸 무파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무파라고. 이거 제일 중요해. 공을 닦는 사람이 이거 모르면 못 닦아. 못 닦아. 무슨 말을 해도 우리가 어떤 많은 스님들한테 무슨 같이 이렇게 아까 전에 말씀드린 그런 이야기를 이런 걸 한다든가 이러면 눈만 껌뻑껌뻑거리고 있어. 안 배우면 그래요, 안 배우면. 근데 또 배워도 잊어버리면 또 똑같아. 물을 파하는 건립 방식. 세파가 똑같다. 아까 전에 똑같아. 물을 파하더니 또 현정과 은폐분 이런 것도 똑같고 삼세 이것도 똑같고 파립도 똑같고 하나와 상반 그죠? 반체 상반 그것도 같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영양부 유식 자속 셋이 일치한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내가 말 안 하겠다 이제 이 말씀하신 거예요.
책 등 다섯이 외경으로 성립되지 않는다. 그건 정말에서 유식학 가파에서는 색, 성향, 미, 촉 있죠. 이런 것들은 바깥의 의미로 성립된 것이 없다. 바깥 외경으로 성립돼 있지 않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 왜냐? 아레아식의 상에서 공통과 공통적이지 않은 업의 습기들 쌓은 힘으로 내식의 요소 이상에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에서 외경은 인정하지 않는다. 왜? 전부 아리아식에서 다 나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아리아식에서 나왔다라고 하면 아리아식에서 어떻게 돼? 우리 앞전에 비유를 들었잖아. 바다의 비유를 들었잖아. 그죠? 바다의 비유를 들었잖아. 아리아식을. 깊은 바다의 비유를 들었잖아. 깊은 바다에서 바깥에서 바람이 이렇게 일렁이게 되면 업의 바람이 일렁이게 되면 파도가 치잖아요. 업의 바람이 일렁이게 되면 파도가 치잖아. 그 파도를 식에다가 비유했잖아요. 파도가 뭐요? 파도가 식이라 식이 자기가 유경 쪽에서 대상인 그거 뭐지 그 대경을 갖다가 놔둬. 그죠? 식이 드러내잖아. 식이 드러내고 거기다가 업의 바람이 부니까 괴롭다, 즐겁다 하는 그런 막 강하게 바람이 불어넣으면 막 폭풍이 막 몰아치가 인생이 고롭잖아요. 그와도 같이 그렇게 되고 또 어떨 때는 아주 잔잔한 바람이 불어가지고 많은 사람한테 오고 가는데 이익이 되는 그런 파도도 있잖아. 그와도 같이 된다. 전부 다 업의 아리아식에서 그것이 다 드러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유식에서는 아리아식이 나라고 했다고 그랬잖아. 팔식이. 이게 다음 생으로 가는 거라. 이 팔식이 다음 생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팔식이. 아리아식이 다음 생으로 간다. 그리고 공통과 공통적이지 않은 업의 습기 이랬잖아. 그죠? 공통이라고 말하면 공동의 습, 공동으로 지었던 업식 있죠? 정말에서 우리는 내가 이쪽을 보거나 저쪽이 이쪽을 보거나 똑같이 보이죠? 사람으로 보이잖아. 그죠? 공동의 업을 짓기 때문에, 공동의 업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인식이 된다. 우리가 지금 건물 이것은 사람이 공통적으로 인식하는 대상이잖아. 그죠? 그것은 공통으로 지었던 업들의 습기가 드러난 거다. 이 말이야. 지구라든가. 그죠? 그리고 또 더 가까이 이렇게 하면 각 사람마다 또 그때 나라 사람도 틀리잖아. 그죠? 조금 더 나누면 그렇다 이 말이야. 그렇게 이제 구분하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한다 이 말이야. 지구라든가 나라라든가 뭐 음식이라든지 뭐 좋아하는 거 비슷하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과도 같이. 공통적이지 않은 업의 습기는 어떤 거냐? 이제 개인적인 거. 개인적인 것은 공통적이지 않잖아. 그죠? 개인적인 몸이 다 똑같고 그런 것도 아니잖아. 그죠? 먹는 것도 똑같고 그런 것도 아니잖아. 그죠? 정말에서 우리가 이쪽에 물을 보면, 인간이 물을 보면 물이라고 하지만, 그 아기가 물을 보면 고름으로 보인다고 그러거든. 피고름으로 보인다. 자기 습기가 틀려서 그런 거야. 천상세계 신들은 감로로 보인다잖아요. 그와 같이 습기가 틀려서 그런 거다. 공통이지 않은 업의 습기들 쌓은 힘으로. 습기라는 말은 앞전에 내가 스님 조금 설명했잖아, 그지? 습기라는 것은 마치 비교하면 습기는 한번 흔적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없어지는 적이 없다 이 말이야. 정말에서 양철 한번 구겨지고 나면 올바르게 펴도 그 흔적이 남듯이 그와도 같이 습기는 언제나 한번 습기를 심었다 그러면 그 습기가 습기를 만들어내고 그 습기가 습기를 만들어내고 끊임없이 돌아가는 것이 이 습기라고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무섭다고 하시는 거라. 그래서 이 습기를 끊는 길은 오직 무자성이라고 하는 공성의 이치를 봐야지만이 끊어진다라고 하시는 거거든.
그리고 또 그다음에 실상파 같으면 실상파 아까 앞전에 우리 한 거 있잖아요. 또 나오네. 실상파 같으면 색등 다섯 외경이 아니지만 실상파 같으면 색등 다섯 외경이 아니지만 외경이 아니라는 말은 바깥 경계로 성립된 것은 아니지만 이 말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실상파이든지 가상파이든지 외경으로 성립되지 않았다는 것은 두 파가 모두가 인정하는 거잖아요. 유식이라고 그러면 전부 다 이 바깥 배경이 외경으로 성립되어 있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건 공통적이다 이 말이라. 거친 것으로 성립된 것을 인정한다. 거친 것으로 성립된 것을 인정한다는 말은 그거 뭐냐면 거친 것들로 성립된 것으로 인정한다라고 말하면 바깥 의미로 성립되지 않았다는 것은 두 사람 다 똑같이 이야기한다 그랬잖아. 그 대신에 거친 것으로 성립된 것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말은 바깥에 있는 만약에 여기 있는 저기 청색꽃이 청색으로 드러났을 때 드러난 그것은 진실이라고 한다고 그랬잖아. 그죠? 그게 거칠게 드러나는 것, 그것을 갖다가 드러나는 그것을 갖다가 거칠게 드러나는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인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실상파에서는. 가상파는 그와 같다면 외경으로 성립되어야 하기에 거친 것으로 성립된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 즉 말해서 거칠게 이 꽃이 꽃으로 드러난 것을 만약에 인정한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드러난다라고 그대가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그 자체는 외경으로 성립된 것으로 드러나는 것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 보고 있다. 이제 이거 두 파가 싸우는 거라. 정말에서 싸우는 모습이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바깥 외경에 아까 전에 우리가 스님 이야기했잖아요. 고지백 그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자동차도 이야기하고 뭐 별의별 그 이야기 다 했잖아. 근데 만약에 그거 외경으로 성립됐다라고 했을 때 외경으로 성립됐다라고 했으면 우리가 뭔가를 보고 애들을 만약에 어릴 때 뭘 데려가 가지고 애들 지가 사고 싶은 물건을 봐놓은 거 있잖아 가정으로. 그러면 어디 시장을 가거나 이래 가지고 이제 지 사고 싶은 거 있는데 지 마음으로 이제 딱 감추고 엄마한테는 이야기 안 하고 지 사고 싶은 건 따로 있는데 이제 나중에 천천히 그 이야기만 하려고 하다가 만약에 가정으로 마침 못 사고 만약에 집으로 왔다 가정으로 그러면 마음이 어떻게 돼? 지 사고 싶은 거 그거다가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냐면 마음이 뺏겼다 이렇게 표현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마음을 뺏겼다 이 말은 대상한테 뺏겼다 이 말이거든 마음이. 그러니까 뺏겼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바깥 외경으로 뭔가가 성립돼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 한은 마음은 뺏기게 돼 있어. 마음은 뺏기게 돼 있다. 왜 그러냐? 바깥 외경으로 성립돼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마음이 자연스럽게 뺏기게 되는 거라. 반대로 마음에 드러난 것이다라고 이렇게 하면 막 뺏길 일이 없잖아요. 뺏길 일이 없잖아. 마음이 뺏길 일이 없는 것이 왜 그러면 내 마음에서 드러났는데 뺏길 일이 없잖아. 근데 내 마음에서 모든 것이 드러난 것이 아니고 저쪽에서 성립되어 있다라고 말하니까 당연히 뺏기게 되는 거지. 네? 그와도 같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외경으로 성립된 것은 아니지만 거친 것으로 성립된 것을 인정한다. 정말에서 만약에 푸른색이 푸른색으로 드러났잖아요. 가정으로. 이 검은색이 검은색으로 드러났잖아. 그러면 이것이 검은색으로 드러난 이것은 진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실상파는. 예, 진짜라고 하잖아요. 진짜라고 하는. 가상파는 그런 것도 거짓이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비교로 말하면 꿈속에서 만약에 꿈속에 다이아몬드하고 소똥하고 같아요, 달라요? 꿈속에 다르잖아. 꿈속에 다르잖아, 그죠? 꿈속에 다르면 다른 거 아니야? 꿈속에서 다르니까 달라야 되잖아요.
꿈속에서 달아, 예? 응? 깨고 나면 어떻게 돼요? 깨고 나면 없어. 그러니까 꿈속에서는 만약에 그것이 꿈이 어디서 드러난 거예요? 마음에서 드러난 거, 식에서 드러난 거잖아, 그지? 그러니까 여기서 가상파라든가 실상파 중에서 가상파를 조금 더 깊다라고 말하는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실상파는 청색이 청색으로 드러난 그것을 진짜라고 하잖아, 그죠? 그러면 가상파는 그런 건 아니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 그럼 왜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야 네가 그렇다고 그러면 시계 색깔이 있냐 이렇게 묻는 거라. 그 시계 색깔이 있어요 없어요? 시계 색깔이 있을 수가 없잖아. 이건 시기 파란색이니 빨간색이라고 말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시계에서 드러난 것이라고 그 진짜라고 한다면 이게 만약에 우리가 지금 이 보이는 거 있잖아요. 푸른색 연꽃등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색깔이 있잖아. 그러면 실상파 같으면 그게 진짜라고 해야 되거든. 드러난 그와 같이 있다라고 해야 되잖아. 근데 가상파는 말도 안 된다. 그러면 그게 색깔이 식에서 드러나면 그거 식이 색깔이 있는 것이 되잖아. 라고 그래. 그럼 식이 모양이 있겠네. 라고 이렇게 묻는 거라. 식의 모양이 있나, 길이가 있냐, 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 실상파는 그래, 그런 시계 모양과 그 색깔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드러난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싸우는 거라. 특별히 하네. 그렇게 싸우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누가 옳고 누가 그르고 앞전에 이야기했듯이 그 이제 그 자체를 이제 옳고 그르고를 그거 정확하게 구분하고 뭐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만큼 우리가 의식을 아주 날카롭고 아까 전에 분석이라고 말을 했잖아요. 한참을 이야기하는 거 그거 있잖아. 세상에 그거 아이고 참나. 그 분석을 잘하기 위해서 지금 분석해내는 거예요. 많은 분석들을 이렇게 하는 거라. 그리고 처음 들을 땐 또 이렇지만 또 나중에 들으면 이런 것들이 쌓여가지고 다음엔 또 더 잘 분석하고 또 구분하는 그런 힘들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 자연스럽게 이제 분별 가립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점점 구분이 돼. 우리가 경양부에서 분별 가립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는 경양부에서 분별 가립은 어떤 거였어요? 세속죄, 진죄와 속죄로 나눴잖아. 그죠? 분별 가립은 거짓이었잖아. 그죠? 분별 가립한 거잖아. 그리고 이제, 가립한 거잖아. 있지도 않은 걸 분별한 거잖아. 정말에서 허공 같은 거. 그죠? 그리고 또, 분별 가립이 아닌 법들. 자상으로 있는 법들. 이야기했잖아. 자의 정의가 성립되어 있는 법들. 그것은 성의제로 인정했잖아. 그죠? 기억이 나요? 기억이 조금, 아니, 기억까지는 뭐 안 나도 그런 걸 했는 것 같다라고 하는 그 정도만이라도, 그 정도만이라도 하면 돼. 정말서, 우리가 꽃이라든지 책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요소로 성립되어 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어떤 요소로 성립되어 있는 것 있잖아.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은 자상이라고 한다 그랬잖아. 그죠? 네? 그리고 자의 정의가 성립되어 있는 법들. 그리고 자의 정의가 앞전에 경양부 보면 132페이지 보세요. 소리와 분별로 가립에 의존되지 않고 자신의 좋아하는 방식의 쪽에서 논리로서 분석을 견딜 수 있는 법, 성의제의 정의 했잖아, 그죠? 이것을 성의제라 그러는데 유 있는 것들 존재, 유 존재 이런 의미거든. 소지, 유 이런 것은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있다라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걸 갖다가 성의제의 정의.
사와 승이제와 자상과 무상과 유의와 신류들 의미가 같다 했잖아. 분별로 가립 정도로 성립된 법, 세속제의 정의, 사가 아닌 법, 세속제와 총상, 항상과 무의와 법, 거짓으로 성립된 것들 이렇게 했잖아, 그죠? 이런 것들은 분별 가립으로 있는 것들이다 이 말이야. 분별 가립으로 있는 것들, 분별 가립으로 있는 것들이 얼마 없어, 그죠? 경향부에서는 얼마 없어. 근데 유식으로 오면 어떻게 돼? 전부 분별 가립 여기서 대경으로 드러난 거 있잖아. 대경으로 드러난 것에다가 이름을 여기서 붙이기 때문에 전부 분별 가립으로 있는 거라. 분별 가립. 더 넓어진 거지. 왜 그러냐? 경향부에서는 어떤 요소로 성립돼 있어야 된다고 그랬거든. 그걸 갖다가 자상이라고 그랬잖아요. 자상이 있는 거거든. 근데 이쪽에서는 넘어오면서 전부 분별 가립으로 있는 거잖아. 왜? 바깥으로 성립돼 있는 요소가 없기 때문에 분별 가립으로 이름 붙여서 있는 것이기 때문에 아주 깊이 들어온 거라. 오늘 이만하고 또 다음 시간에 또 하지. 오늘 스님 힘이 다 빠졌어. 아까 처음에 아까 전에 실컷 이야기하는 거 힘이 쑥 다 빠져버렸어. 자, 기도하고 오늘 세상에 보리심내 법에 생기지 않은 것들을 생기게 되고 생긴 것들을 줄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되소서. 공성의 견해 법에 생기지 않은 것들을 생기게 되고 생긴 것들을 줄지 않고 더욱더 늘어나게 되소서. 바로도 윗모습 오르자마자 팔대 보살께서 바른 길을 보이시고 극락정토에 태어나서 화신으로 윤회계 중생 끌게 되소서. 부모였던 모든 중생 안락하게 되고 모든 악취 영혼이 텅비어 보살님들 어디에 계시던 그들 모두의 기도 이루어지게 되소서. 설산의 남장들은 육도 여기에 모두니까 안락 생기는 바탕 관저대신 띵진겨초의 두 발을 연꽃 윤회 끝까지 머무시게 되소서.